15. 방북. 김대중을 태운 전용기는 북으로 향하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나르고 있었다. 김대중은 창문으로 멀어져가는 남한 땅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저는 대통령님을 평양까지 모시고 갈 기장 박영섭 중령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평양의 날씨는 구름이 조금 낀 맑은 날씨입니다. 대통령을 모신 공군 1호기는 곧 38선을 넘게 됩니다. 오른쪽에 북한의 웅진반도 장산곳이 있습니다. 평양의 날씨는 23도입니다. 김대중은 전용기 안의 집무실로 혼자 들어갔다. 창밖에는 북한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산은 나무가 없어서 검붉었다. 10시 30분이 되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였다.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은 곳에 북한이 있었다. 김하중 의선 비서관이 다가왔다. 김정일 위원장이 출영했습니다. 비행기의 문이 열리고 김대중은 트랩 위에 올랐다. 주위를 가볍게 둘러보았다. 북한을 처음으로 본 것이었다. 가슴이 설렜다. 북한의 시민들이 꽃을 흔들고 있었고 함성을 내질렀다. 공항 청사에는 김일성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이곳이 바로 북한임을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것이었다. 트랩 아래에 김정일 위원장이 와 있었다. 그는 인민복을 입고 있었다. 김대중은 천천히 한 발씩 트랩을 내려오고 있었다. 드디어 평양 땅을 밟은 것이었다. 김대중은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불편한 다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김정일이 김대중에게 다가왔다. 그 두 사람은 서로 거의 동시에 인사를 했다. 반갑습니다. 김정일은 이희호에게도 인사를 했다. 김정일은 생글생글 웃으며 따뜻하고 명랑하게 김대중 일행을 반겼다. 김정일과 김대중은 함께 북한 인민군 명예의장대를 사열했다. 의장대 앞으로 다가가자 의장대장이 큰 소리를 외쳤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동지, 조선인민군 6회 공군 명예의장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의장대 분열이 끝나고 김정일은 환영 나온 북한의 인사들을 김대중에게 소개했다.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김국태 노동당 간부 담당비서, 김용순 대남 담당비서, 최대복 최고인민회 의장, 장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송우경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 등이었다. 김대중은 도착 성명을 서면으로 발표하였다. 김정일이 직접 나오지 않았을 경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김정일이 나왔기에 서면으로 발표한 것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북녘 산천이 보고 싶어 여기에 왔습니다.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돌고 돌아 이제야 왔습니다. 제 평생에 북녘 땅을 밟지 못할 것 같은 비감한 심정에 젖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남북의 7천만 모두가 이러한 소원을 하루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세기 동안 쌓인 한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이번 저희 평양 방문으로 온 결의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희망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굳게 손잡읍시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김대중은 김정일과 함께 전용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환영 인파가 꽃을 흔들고 있었다. 김정일의 안내를 받아 오른쪽 뒷좌석에 올랐다. 그런 다음 김정일은 뒤로 돌아 뒷좌석 왼쪽에 탔다. 이희호는 반서곡 아태위 부장과 동승했다. 김대중과 김정일을 태운 전용차가 지나가는 길에 북한의 시민들이 꽃을 흔들며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었다. 대통령님, 북에 오는데 무섭지 않았습니까? 무서운데 어떻게 왔습니까? 김정일이 말을 걸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동안에는 아주 잘 모시겠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남북 국민과 세계가 관심을 갖는 회담에서 민족의 희망을 주는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김대중과 김정일은 차 안에서 함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을 태우고 가던 전용차는 평양 시내의 입구에서 차를 멈췄다. 연못동이라는 곳이었다. 김대중과 김정일은 차에서 내렸다. 학생이 다가와 김대중에게 꽃을 건네주었다. 김대중은 손을 흔들다가 주변에 보인 시민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었다. 고적대는 환영곡을 연주하였다. 김대중은 다시 차에 올랐고 천리마 거리, 조선혁명박물관, 김일성 동상이 있는 만수대 언덕, 모란봉 천리마 동상, 개선문, 김일성 종합대학, 금수산 기념궁전을 지나갔다. 가는 길에는 평양 시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환영의 꽃을 흔들었다. 개선문, 김일성 동상, 천리마 동상, 우이탑은 엄청나게 컸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했다. 백가지 꽃이 피는 곳이라는 뜻으로 김일성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다. 로비에는 파도치는 해금강을 그린 대형 벽화가 걸려 있었다. 그 앞에서 김대중과 김정일은 기념 촬영을 했다. 김정일은 이희호에게도 함께 찍자며 포즈를 취했다. 김대중을 따라온 대표들과도 기념 촬영을 하였다. 김대중과 김정일은 접견실로 자리를 옮겼다. 1차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다. 김정일은 말이 많았다. 그리고 그 말에는 거침이 없었고 목소리는 당당했다. 은둔한 독재자로 불리던 김정일이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인 것이다. 인민들한테는 그저께 밤에 김 대통령의 코스를 대줬습니다. 대통령이 오셔서 어떤 코스를 거쳐 백화원 초대소까지 오는지 알려줬습니다. 외신들은 마치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못 오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인민들은 대단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 나와 놀라고 감사합니다. 평생 북녘 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았는데 환영해줘서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7천만 민족의 대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의 날씨도 화창합니다. 민족적인 경사를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비행장에 나가기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공항을 떠나시는 것을 보고 대구 관제소와 연결하는 것까지 본 뒤에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계란 반숙을 절반만 드시고 떠나셨다고 하셨는데 구경 오시는데 왜 아침 식사를 적게 하셨습니까? 평양에 오면 식사를 잘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김대중의 넉살에 남북할 것 없이 모두 웃음을 지었다. 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수반도 환영하는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을 환영 안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을 자랑하고파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 대통령의 용감한 방북에 대해서 인민들이 용감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관들도 김 대통령과 동참해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 민족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 김대중은 김정일을 향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6월 13일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될 날입니다.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주석님께서 생존했다면 주석님이 대통령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서거 전까지 그게 소원이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유엔에까지 자료를 부탁해 가져왔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과 다정다감한 게 있었다면 직통전화 한 대면 다 줬을 텐데 이번에는 좋은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관계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연락해야죠.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 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한 의문 부호입니다. 2박 3일 동안 대답해줘야 합니다. 대답을 주는 사업에 김 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정일은 1차 회담을 마치고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경호실장인 안주섭에게는 악수하면서 색다른 인사말을 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김정일의 농담에 웃음을 지었다. 분위기는 이렇게 화기애애했다. 김대중의 숙소 응접실은 30평 정도였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방송마다 김정일 위원장이 순환공항에 마중 나와서 김대중과 손을 잡는 장면을 되풀이해서 방영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3시 만수대 의사당으로 향했다. 북한의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했다. 만수대 의사당은 북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정치 행사가 열리는 곳이었다. 북측에서는 양형섭 레어원구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김영대 사회민주당 위원장, 김윤혁 사회민주당 부위원장, 강릉수 문화상,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 등이 참석했고 남측은 공식 수행원이 모두 참석했다. 김영남이 축하 인사를 하며 김대중의 민주화 투쟁 경력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납치되었을 때 북남 관계를 중지시켰습니다. 같은 결의로서 객관적으로 봐도 꼭 구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김대중이 김영남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소감을 밝혔다. 민족이 화해하고 통일해야 합니다. 나는 평생 민족 통일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고 대통령도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이제 70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남북이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서 7천만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어떠한 전쟁도 피하는 것이 민족에 봉사하고 통일을 향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7.4 공동성명이 합의된 지 28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만 내놓았지 실천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고 북에도 좋고 남에도 좋은 쉬운 일부터 합의하고 실천함으로써 결국은 통일을 향해 노력해야 합니다. 김영남의 안내로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평양성 사람들이라는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김대중은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 올라 출연진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숙소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300여 명이 초대되었다. 만찬 메뉴 중에는 륵육 날개탕이 있었는데 메추리알 6개로 만든 요리였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12일을 기념하기 위해 륵육 날개탕이라고 김정일이
장명한 요리였다. 그러나 13일에 열려서 요리 이름이 빛을 잃은 점이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감동했다. 김정일이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썼다는 점이 놀라웠기 때문이었다. 만찬을 마치고 숙소인 백화원으로 돌아왔다. 숙소에서 한광옥 비서실장, 임동원 국정원장, 박준영 공보수석과 함께 하루를 회상해봤다. 김대중의 방북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프레스센터가 만들어지고 289개 매체의 1275명의 취재진이 등록되었다. 북한의 언론 매체들도 온통 남북 정상회담 기사로 메어졌다. 반만년 유구한 민족사에 득기할 4.8 북남 합의서에 따라 민족분열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상봉과 만남은 민족 주체적 노력으로 통일 성업을 일으켜 나갈 결의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는 중대한 사변이다. 평양에서의 이틀째 날이 밝았다.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일정이었다. 김대중은 의사당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한민족, 한 핏줄의 공동 운명체입니다. 평화 교류 협력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향해 착실하게 전진해 나갑시다. 2000년 6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김영남은 김대중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 강대국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21세기에는 세계화, 지식 정보화 도전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민족과 국가도 비참해집니다. 우리 민족은 지식 산업 시대에 중요한 지식과 교육 기반, 문화 창조력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고 유산을 잘 활용한다면 선진 민족이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민족 역량을 소모함으로써 퇴보할 것입니다. 외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활용해야 하며 한반도는 과거 제국주의의 약탈의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4대국을 활용할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수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이 중국, 러시아와 잘 지내듯 북도 미국, 일본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이 마음을 합치면 주변 국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통일 방안으로는 양측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하고 현실적인 것이 최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소비하는 것이 됩니다. 상호 체제 존중, 무력 정복 포기를 확실히 하고 양쪽 군끼리 비상연락 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남북이 서로 도울 일을 검토하고 농업, 전력, 철도, 항만, 도로 등 분야에서 협력할 방안을 검토합시다. 이산 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합시다. 이산 1세대들이 그리운 핏줄을 보지 못하는 한을 갖고 세상을 떠나고 있어 이들의 재결합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김대중의 발언이 끝나자 김영남이 질문을 했다. 자주를 말하며 대북 삼각공조를 언급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각공조는 대북 봉쇄 정책이 아니고 남한이 제시한 햇볕 정책을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한, 미, 일, 삼국이 북한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 사용은 절대 안 되며 북이 안심하도록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도록 삼국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 침략용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김영남이 다시 물었다. 북남 사이 내방과 접촉, 교류를 높이는데 방해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해야 합니다. 기본 합의서에도 남북 간 논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아 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남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민족이 힘을 합치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통일 역량을 고취하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국부법 위반 혐의로 애국, 통일 인사들이 체포, 구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북한 모두 실정법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전에 남북 체제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 간 분위기가 달라지면 이런 점이 개선될 것입니다. 김영남과의 만남이 끝나고 김대중은 옥류관을 찾았다. 한꺼번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냉면집이었다. 냉면의 맛은 담백하고 정갈했다. 평양 냉면을 평양에서 먹어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먹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이효는 이화여고 재학 시절 스승인 김지한 선생을 만났다. 그는 85세였다.